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철원 교수님이 불교적으로 마음을 가리키는 그가 진도가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내과학으로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교의 가르침이 이제 마음인데, 자아 명상이라는 그 과목에서도 비슷한 걸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각자 교수님마다 또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르고 하니까 세 분이 두 강좌에서 강의하는 거를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특히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뇌가 만드는 건데 뇌과학으로 설명하면은 좀 쉬워요. 뭔가 좀 분명해요. 뇌과학이 아닌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좀 애매모호한데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분명하니까 그런 장점은 있어요. 조금은 이제 뇌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내가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지금 줌 강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줌에는 자동 녹화가 되니까 물론 우리 이 클래스에도 그 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녹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내 줌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면 내가 다루기가 편해가지고 내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거를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빨리 놓쳤던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리와인드해서 확인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됩니다. 혹시 결석을 하더라도 유튜브에 내 강의는 항상 올릴 테니까 결석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카톡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줌어를. 그리고 혹시나 이 강의실에 못 나오게 될 형편이면은 어디에서라도 줌으로 접속해가 강의실에 들어오면 됩니다. 오늘은 안 올렸습니다만 다음 시간부터는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아빠가 병원에 있다든가 뭐 다른 이유는 안 되고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결석 그 사유 있죠, 그죠? 그런 사유일 때만 해당합니다. 아무 때나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 올 시간이 없을까 좀 들어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석 사유가 되는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수업 안 듣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줌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줌 주소를 수업 시작 전에 그 카톡으로 올릴 테니까. 자, 그렇게 내 강의는 진행을 합니다. 자, 참고가 이제 책이 이제 몇 권이 되는데, 뭐, 이거는 꼭 사서 읽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뇌과학으로 뇌를 설명을 많이 하는 거고, 조금 이론적인 건데, 세계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권만 사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다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들이 각각 여기에 이렇게 각 챕터마다, 책마다 챕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 이 강좌에서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좀 인식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뭐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굉장히 주상적으로 생각하고 좀 하여간에 그 마음을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또 마음도 뭐 여러 층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영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귀신도 마음이고 뭐도 마음이고 해가지고 이 마음이 뭐 층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마음이 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뇌에서 요것만큼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야. 태반이 아니라 뭐 거의 다 알아. 밖에 나가서 내가 마음이라는 게 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제 강의를 들으니까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알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을 마음심자로 써가지고 이 하트에서 마음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옛날에 이제 뇌를 잘 몰랐을 때 마음이 변하면은 그 마음이 다급해지면은 심장이 콩강콩강하죠, 그죠? 그래서 다급할 때는 심장이 콩강콩강 하는 걸 보니까 심장에서 마음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뇌과학이 발달을 함으로써 그게 아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만들고 나면 그 마음 때문에 심장이 변화를 한다. 심박이 변화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능이 마음이라는 것을 만든다 말이에요. 근육은 뭐 하는 거예요? 근육은 힘쓰는 거죠. 그죠? 뼈는 몸은 자세를 지탱하는 거고, 콩팥은 보존 만드는 거고, 땀샘은 땀 만드는 거고, 피부는 우리 몸 보호하는 거고, 털은 털도 뭐 보호고 그 체온 유지고 이런 것도 있다 그죠? 심장은 그 심혈관계는 피를 순환시키는 거고, 호흡계통은 숨을 쉬게 하는 거고, 이걸 각 그 시스템, 개마다 호흡기계, 심혈관계, 근골격계, 이 개 시스템마다 각자 기능이 있다, 그죠? 그 기능들이 쭉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가운데 신경계도 하나의 독특한 기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무슨 기능 하는데? 마음을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게 마음이죠, 그죠? 즐거운 거, 쾌락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뇌의 어느 부분이 만들까 하는 연구를 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걸 맛있는 걸 먹으면 쾌락을 느끼는데, 이 쾌락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뇌가 활성화되면 마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가. 이거를 그 맥길 대학,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맥길 대학의 몬트리올에 있죠.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의 이 올드라는 교수, 이게 지도 교수고 밀러가 포스터이었는데 이 두 교수하고 그 연구원이 이, 이 쾌락을 느끼는 중추를 찾는 실험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봅니다. 몬트리올 대학에서 1500 몇 년도라 그랬죠, 그죠? 올드, 방금 본 게 올드입니다. 올드라는 교수였어요. 자, 이게 어떤 장치인지 쥐가 이렇게 가다가 요 발판을 밟으면은 밟았다는 표시가 여기에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밟으면은 빛으로 요 밟으면 이게 전기로 해갖고 빛이 반짝반짝 하도록 요 선으로 해가지고 뇌의 어떤 부위에다가 전극을 뽑아놓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보면은 바른다는 거죠. 불이 들어온다는 건 바른다는 겁니다. 예, 이 비디오가 오래돼 갖고 제대로 많이 안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예,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는 이걸 밟았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뇌에다가 여기 이렇게 실험적인 조작을 해가지고 뇌의 어떤 부위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뽑아놔서 그러니까 전극에 선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자극할 수 있도록 전기를 줄 수 있도록 전기를 준다는 거는
전기를 주면은 그 뇌 부위가 활성화돼. 그래서 이 실험자들이 밀러하고 올드가 이걸 여러 군데 자꾸 바꿔가면서 꼽아보는 거야. 뇌, 요 부분 꼽아보고, 저 부분 꼽아보고, 이렇게 꼽아보면은 어떤 부위에 꼽으니까 이 발판을 자꾸 밟는 거라. 그러니까, 아니, 얘기를 잘못했네. 요 발판을 밟으면은 이렇게 어떻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그 뇌 부위가 전기 자극이 가도록 그렇게 해놨어. 다시 얘기합니다. 요 발판을 밟으면은 자기가 이걸 밟으면은 전기가 생겨가지고 그 전극이 꼽힌 요 부위에 가서 전기가 가도록 전기가 거기에 가면은 그 부위가 활성화되도록. 그러니까 쥐가 나 자신이 내 뇌의 어떤 부위를 이렇게 자꾸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 해놨는데 요 전극을 꼽아놨는 부위를 여기저기 뇌에 여기저기를 바꿔가면서 꼽아놔 보니까 어떤 부위에 꼽으니까 얘가 자꾸 바른 거예요. 자꾸 바른다는 건 무슨 뜻이라? 기분이 좋아가지고. 싫으면 안 밟겠죠, 그죠? 한번 밟아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라 전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부위를 자극하니까 또 바른 거라 또 기분이 좋고 자꾸 바른 거라. 요 장치라. 그래서 이래가지고 나중에 요 전극이 어디에 꼽혔는가를 알아보면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은 쾌락이라는 게 불러일으켜진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어디에 꼽혔는가를 찾아보니까 요게 그 실험하는 장치 이 그려놓은 거라. 이렇게 발판을 밟으면 뭐 이렇게 해가 전기가 여기 들어가서 내 부위를 자극을 하도록. 어디를 꼽아놨는가 봐요. 요 전극을 꼽아 놓는 그 엑스레이 사진이고, 여기를 꼽았는데, 요게 어디고 하면은, 모식도로 그려보면은, 요 이제, septum이라는 부위인데, 뭐 잘 모르겠죠. 그죠? 어쨌든 막, 요 쥐가 이게 코 냄새 맡는 뇌고, 이게 대뇌고, 이쪽이 시상이고, 뭐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고, 시상이고, 척추가 이쪽에 있고, 소뇌고 이래요. 어쨌든 지금은 뭐 몰라도 돼요. 어쨌든 여기가 요 부위가 대뇌 밑에 있는 요 부위가 septum 부위다 하는 요 septum 부위. 여기를 자극을 했다는 거라 자기 스스로가. 요 septum 부위를 자극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게 요 septum 부위, 정확하게는 요 septal nucleus가 그래요. 요 중격핵을 자극을 하니까 쾌락이 불러일으켜지더라. 그래서 쾌락이 생기니까 자꾸 밟더라는 거라. 자꾸 밟더라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 중격 핵이 이 부위가, 요 부위, 혹은 요 부위가, 이거는 뇌를 이렇게 자른 거고, 이거는 쥐를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른 거고, 위치가 같은 거라, 요거하고 여기하고가. 그래서 요 부위가 쾌락을 불러일으키더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이 밀러하고 올드가.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이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뇌의 센터를 보상센터라고 그래. 리워드 센터라 그래. 그러니까 리워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좋아서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하는 게 리워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기분이 좋단 말이야. 또 마시고 싶은 이게 리워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지만 골초들은 담배 피우면 기분이 좋으나 담배를 피워보니까 기분이 좋거든. 또 피우고 싶은 거야. 이게 리워드. 계속 보상을 받고 싶었다는 거지. 그 보상을 받게 하는 뇌 부위가 있다. 그게 결국 쾌락센터라는 게. 그래서 쾌락센터를 처음으로 이제 알아냈다니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결과가 대단한 결과였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뇌에서 내가 마음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쾌락이라는 게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몰랐거든.
근데 이거를 알아낸 대단한 실험.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마음이 이 중격 핵이라는 세탈 뉴클리어스라는 여기에서부터 쾌락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한 실험이에요. 이런 실험을 디자인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노벨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마음의 실체라는 것을, 쾌락이라는 마음의 실체를 세탈 뉴클리어스에다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쾌락을 느낀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나의 세탈 뉴클리어스가 활성화됐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나?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실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는 뭐라고? 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의 활성이라고.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뭐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벌쩍 뜁니다. 벌쩍 뛰어요. 자,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 하는 것이 뇌의 어떤 특정 부위의 활성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뇌의 어떤 부위가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부위가 활성화되면은 우리는 그걸 슬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그냥 슬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 개념적으로.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동차가 달린다. 자동차가 달린다. 달린다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자동차의 바퀴가 빨리 구른다. 엔진이 빨리 돈다. 달린다는 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죠? 달린다는 거는 개념이고, 달리는다는 그 개념의 실체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걸어간다. 야, 걸어간다. 걸어간다는 거는 개념일 따름이라. 실제로는 뭐라고? 앞다리가 가고, 뒷다리가 가고, 앞다리가 가고, 뒷다리가 가고, 이게 가는 거라. 내가 간다, 안 그러고, 내가 빨리 걸어갔다, 안 그러고, 내 빨리 갈게, 안 그러고, 내 앞다리, 뒷다리 빨리빨리 교차해가지고 할게, 이 가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뭐, 그렇다, 그죠? 그래서 개념을 만들어내가 개념적으로 얘기하는 거라. 모든 게 개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념의 실체는 없어요. 개념을 물질로 바꾸어서 환원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가 활성화되니까 전기를 꼽아가지고 여기를 활성화시키니까 얘가 쾌락을 느끼더란 말이에요. 자, 이게 마음을 뇌로 환원시킨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그런 내 개념을 뇌라는 물질로 떨어뜨린 거죠. 그죠? 그걸 환원시켰다고 그래요. 물질로 환원시켜서 이해한 중요한 실험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 핵이 활성화됐어요. 신경세포들끼리는 서로 연결돼 가지고 회로를 만든다. 그죠? 자극은 여기를 했는데 여기서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가 요 핵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중격 의지핵이라는 게 뉴클레스 컨번스라는 건데 중격에 기대고 있는 핵이라는 뜻이라. 요 중격의 셉탈 뉴클리어스인데 중격에 기대고 있는 핵, 예, 뉴클레스 어컨번스라 그래요. 실제로는 이게 활성화돼가 이게 쾌락을 불러일으켜요. 여기까지는 몰랐어,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이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시스템을 보상센터라고 그런다. 보상센터, 보상중심이라 그런다. 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나 참고로 그냥 이렇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좀 자세하게 알아놓으면 참 좋아요. 뭐, 경찰, 행정, 공공학, 관광, 뭐 그런 친구들
자세하게 할 필요 없지만 생명과학 쪽에 있는 친구들 이런 거 알아놓으면 참 나중에 이 강의 하나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여기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어떤 자극이 와가지고 난 뇌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훌륭한 뇌과학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 교양 강좌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쾌락센터를 찾았다. 이렇게 두 분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유명한 실험이었다. 그래서 심리란 현상을, 마음이라는 심리 현상을 신경과학, 뇌라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뇌 활성으로 전환시킨 유명한 실험이다. 그래서 마음은 뇌의 활성에서 나온다. 마음이 뇌에서 나온다 하면 약간 부정확하다, 그지? 뇌의 활성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아니다. 뇌는 물질일 따름이고, 내가 활성화되면은 마음이라는 게 나온다. 그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는 아직 있는 동안에, 죽어가 내는 아직 있다. 그럼 마음이 있나? 없죠, 그죠? 없어요. 살아서 활성을 할 때의 마음이라는 게 있다. 자, 요거 이해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이거 봤다, 그죠? 보면은 뇌의 활성화를 시키니까, 예, 나무 막대기 관심 없거든요.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번에 레이저가 꺼져 있잖아, 그죠? 레이저를 한번 켜져 봅니다. 레이저 온 켜져 보면은 확 달라든단 말이야. 어그레시브니스, 공격성이라는 게 생겨나더라. 어디를 이게 이제 조금 더 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빛으로, 레이저라는 건 빛이다, 그죠? 레이저라는 빛으로 그 신경세포를 유전공학적으로 빛을 받으면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조작을 해놨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거. 이 기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나 뭐 이 정도 레벨이 아니면 돈도 없고 못해요. 기술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하는 기술, 실험실이 있어요. 그걸 개발한 사람이 이 카일 바이세로스라는 스탠포드에 있는 젊은 교수예요. 이 친구 얼마 안 가서 노벨상 받습니다. 이 방법 때문에, 이 방법을 그래서 빛하고 유전공학을 이용한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광유전학이라 그래요. 이 방법을. 빛으로, 레이저로 뇌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부위를 유전공학적으로 이렇게 빛에 반응하도록 조작을 해놓으면 되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편도체에다가 그렇게 조작을 해놨어. 다른데, 다른 데다 조작해 놓으면 다른 마음이 나오겠나? 그래서 내가 어떤 부위가 어떤 마음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가 이제는 이 가속도가 붙어가 많이 빨리 이제 급속도로 알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연구의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 되는 거지. 노벨상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 안 가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광유전학이라고 한다는 요 말도 이제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죠? 자, 요거는 첫 시간에 보여줬는데, 자, 갈증을 유발하는 신경세포도 있고,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를 핵이라고 그래. 신경해부잖아요, 그죠? 신경해부학에서 신경세포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데를 핵이라 그래. 뉴클리어스라 그래. 세포 하나에도 핵이 있나? 그것도 핵이고, 같은 단어인데, 세포 하나에 있는 DNA가 들어있는 핵,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신경과학에서 핵이라는 거는 신경세포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 그거를 핵이라고 그래요. 그 핵 중에 아까는 septal nucleus라는 중격 핵이라는 거를 자극을 했고, 여기는 갈증을 유발하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모인 곳,
그 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자극을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그 광유전학적으로 그 부위를 자극하게 해놨어요. 이 레이저가 안 켜져 있을 때는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빛을 켜주니까 와서 물 먹는다. 갈증을 느껴가지고. 갈증도 마음이죠, 그죠? 갈증을 느끼는 마음이잖아. 어디를 자극했느냐 하면은 종말판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종말판이 있는데 이 부분, 라미나 터미널리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이 부분이에요. 이거 요 한 군데가 아니고 여기도 여러 군데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예, 이런 내용들을 이게 뇌과학이니까는 그죠? 근데 특히 이제 뇌과학의 신경해부인데 물론 이런 거를 우리가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간호학과 학생들도 있고 의예과 학생들도 있던데 이런 알아놓으면은 뭐 신경해부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경해부학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여기 이렇게 용어들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유익 있게 봐놓으면 좋아요. 대신에 요거는 아까는 갈증인데 이번에는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 수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 소금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소금을 소금을 갈망하는 그런 신경세포들도 있다. 빛이 들어오니까 자극을 하니까 막 소금을 갉아먹는 거. 자, 물이 필요한 갈증도 마음이고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도 마음이죠, 그죠? 우리 다 마라톤 하면은 땀 쫙 빼고 나면은 그 소금 먹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뭐 먹고 싶은 마음이. 그게 다 마음인데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뇌부위들이 각각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요 지브라 피쉬의 뇌거든요. 앞에 코 냄새 맡는 부위고 눈이고 앞에 대뇌고 이쪽에 척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요 쥐의 생쥐의 뇌라요. 앞에 대뇌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고 앞에 요 코뇌가 있고 요 뒤에 소뇌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신경세포들의 이게 다 하나의 핵들이래. 세포들이 많이 모인 핵들. 핵들이 활성화하는 거를 이렇게 형광으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지브라 피쉬가 무슨 마음을 갖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뇌활성을 많이 갖는다는 걸 보여줘요. 뇌활성이 있으면 촉수 쪽으로 신호가 내려가는 것도 보여줘. 이거는 생질. 이런 실험 방법을 개발해가 이제 뇌가 활성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실험 방법이 달라가지고 이제 다른 모양새로 보이는데, 요거는 칼슘이 이렇게 칼슘이 나오는 활성화되는 것 같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쥐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쥐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다고 답할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뇌는 굉장히 활성을 강하게 하고 있다. 뇌는 그래서 항상 활성을 하고 있어요. 뇌가 활성하고 있지 않을 때는, 죽었을 때는, 아니면은 그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이럴 때, 이럴 때만 내가 활성을 안 해. 그럴 때는 내가 조용하게 있는 거지. 단지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는 잠잘 때도 우리가 이게 눈은 안 떠가 있지만은 내 활성은 계속하고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지금 내 같이 여러분들 같이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일할 때는 여러분들은 눈은 이걸 봐야 되지, 귀는 내 강의를 들어야 되지, 손은 적어야 되지. 이게 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을 하죠. 그죠? 그 일하는 내부에는 또 따로 있고,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봄날에, 지금 이제 봄이 다 됐는데, 조용하게 이제 어느 한쪽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 그때도 뇌는 활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깥 대상에 향해서 일을 하지 않을 때 조용히 혼자 일하고 있는 거를 기본 모드 신경망의 기능이라 그래요.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뇌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신경망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바깥에 대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내 신경망을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경망이에요. 앞으로 요 신경망 얘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내 책에도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매체에서도, 대중 매체에서도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민하고 번뇌망상하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현대인들한테 정말로 필요 없는 건데 이게 자꾸 활성이 돼가 우리가 번뇌망상하고 고민하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제 먹고 사는 건 이제 별 지장 없단 말이에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편하게 못 사느냐면은 얘가 자꾸 활성화, 저절로 활성화해.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게 저절로 활성화한다는 뜻이라. 이게 자동차를 우리가 시동을 걸어놓고 이제 가잖아요. 가면은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빨리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천천히 가잖아요. 그죠?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가는 속도 그거를 내가 그런 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멍하니 있을 때 활동하는 뇌 부위. 멍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 뭐 하노? 뭐 공상하잖아요. 그죠? 공상. 괜히 쓸데없는 망상하고 하는 거. 자, 그거를 하게 하는 신경망을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내 노트에는 안 적어놨지만은 학생들 노트에는 안 적어놨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해갖고 많이 나오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저것도 반드시 알아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활성이 마음을 만든다. 그래서 내가 이제 활성을 이렇게 가지면은 내 활성을 요 앞에 불 좀 꺼버리려면 꺼진가 봐. 내가 활성을 갖는데 내가 그러면은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가야지 내가 활성을 갖는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가지 않아도 활성을 갖는 거는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 그랬고 우리가 본다 할 때 보면은 눈을 통해 가지고 신호가 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리를 들을 때는 귀를 통해서 신호가 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부위가 활성화하게 된다. 여기 눈으로 뭐를 볼 때는 이 망막을 통해서 이렇게가 이쪽으로 가요. 뇌 뒤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시각피질이라 그래요. 비주얼, 시각피질. 이 부위가 활성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들을 때는 이리가가 여기가 활성화돼요. 맛을 볼 때는 여기고, 냄새는 여기고, 촉감은 여기고. 각각 감각을 하는 부위가 다른데 어쨌든 내가 활성을 하는 거는 감각 때문에 활성을 한다. 감각.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철원 교수님이 이제 그 6가지 감각, 육식이라 그래가 6가지 아랫말이 예, 육식, 육근, 자, 육근, 육처, 육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8개라 그러잖아. 아직 그런 거 안 배웠어요? 자아내에서 뭐 보풀교 시간 자아와 나 그 시간에 금방 할 거예요. 어쨌든 외부의 감각, 이건 눈의 감각, 귀의 감각, 코의 감각, 혀의 감각, 피부의 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신호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활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귀가 소리를 아는 게 아니죠. 그죠? 귀로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은 귀는 소리를 전기로 바꾸어가지고 뇌로 전달해 줄 뿐, 그 기능을 할 뿐, 피부는 감촉을 전기로 바꾸어서 뇌로 전달할 뿐, 노는 앞에 있는 어떤 상을 맺어가지고, 망막에 상을 맺어서 그 상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낼 뿐,
그게 감각기관이 하는 역할이고, 그 눈으로 본다 하는 건 누가 봐? 얘가 보는 거야. 감촉은 얘가 감촉을 느끼고, 소리는 여기서 느끼고, 이렇게. 그래서 감각을, 여섯 가지 감각, 안, 이, 비, 설, 심이, 눈, 귀, 코, 혀하고, 이게 나중에 또 이것까지 나옵니다. 의식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건 좀 지금 설명 안 하겠어요. 오감이라 그러죠? 오감을 바탕으로, 오감, 이것까지 치면은 여섯 가지 감각을 바탕으로, 그, 내 활성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 활성이, 이거는 그래 바깥 대상을 보고 내가 활성하는 거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여기가 쥐의 그 뇌가 모식도가 여기 있네 하는 걸 아는 거는 이 상이 여러분들 눈을 통해가 이리 들어와가 여기서 안단 말이에요. 뇌의 이 부분은 모양새를 아는 거고, 뇌의 이 부분은 소리를 아는 거고, 뇌의 이 부분은 감촉을 아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뇌의 각 부분마다 각자의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각자가 맡은 부분들이 각자의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은 그 마음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없이 눈 감아라 해놔놓고 전기로 여기 자극하면은 나는 뭐가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도 없는데 여기를 전기로 자극을 하면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 걸로 나의 마음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하도록. 자,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그 생명체, 신경계를 갖고 있는 가장 단순한 생명체가 이 해파리예요, 해파리. 해파리죠, 그죠? 해파리가 펄렁펄렁 하면서 댕기다가, 이게 뭐, 지가 뭐 눈이 있어서 댕기는 것도 아니고, 물결에 따라서 뭐 다니겠죠, 그죠? 다니다가, 이 해파리에 이 우상같이 생겼는데, 이게 여기에 신경계통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동 우상같이 이렇게 있고, 입은 안쪽에 여기에 있고, 입이 있는 부위고, 이렇게 우상 같은 이 가쪽에 신경계통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망을 이루고 있거든요. 얘가 이쪽에 먹이가 걸리면은 이거를 우상같이 이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먹어요. 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먹이가 걸리면은 이렇게 접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이 신경계통만 형광으로 보여주는 거라. 지금 이쪽에 지금 먹이가 걸려서, 먹이가 걸리면은 이쪽을 딱 접어서 입으로 가지고 오고. 해파리가 하는 건 이게 다예요. 해파리의 마음은 눈은 없지만 어쨌든 뭐가 걸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 이게 해파리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접을 때에 보면은 여기 활성화되죠. 그죠? 여기 활성화됐다가 여기 활성화됐다가 그러니까 여기 뭐가 걸리면은 여기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파리가 먹이를 먹는 마음,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이 부분의 신경회로의 활성에서부터 나온다고. 그 부분의 신경회로는 어떨 때 활성화돼? 그 부분에 먹이가 걸렸을 때. 자, 먹이가 걸리면 그거를 감각을 해서 활성을 가져서 이렇게 가지고 온다. 해파리는 신경계통이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해파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저 먹이가 걸리면은 이렇게 접어서 먹고, 이쪽에 걸리면 이쪽을 접어서 먹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너무너무 복잡한 거라, 내 구조가.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예, 사람 마음이 복잡한 거는 내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단순한 어떤 생명체에서부터 진화해 왔다고 보죠, 그죠? 밑으로 진화가 덜 된 그런
밑에 하등 동물일수록 사람 보다가 고릴라나 원숭이나 그다음 밑으로는 뭐 개나 토끼나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뭐 뱀이나 그 더 아래라 그럴까 그러면은 뭐 파리나 뭐 지렁이나 이렇게 한참 끝까지 내려가면은 초파리가 제일 아래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점점 복잡해지는 걸로 진화해 오면서 마음도 거기에 따라서 복잡하게 진화가 되어 왔다. 그 사람은 너무 복잡하다, 마음이. 자, 그렇게 뇌하고 마음 관계를 뇌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불교의 마음, 이채란 교수님이 이제 이 강의를 하셨는데, 어, 인간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고 수정이 되고, 거기에 아레아식이 화합한 후에 의식작용이 일어난다. 아레아식이라는 이 식이 일어난 다음에 의식작용이 일어난다. 이철원 교수님하고 설명하셨겠지만 불교에서는 마음을 8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8번째 마음이 아레아식입니다. 이 식이 내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은 아레아식이라는 게 내한테 있다가 빠져나와 가지고 49일 동안 어디 안 가고 이렇게 있다가 정자 난자가 결합하는 데 있으면 그거가 턱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정자 난자가 수정된 게 내가 되나? 그렇게 윤회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내가 형성하기 전에 정신적인 마음이 먼저 모태 안에 존재한다. 위에 가고 약간 조금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정신적인 마음, 아레아식이 있어가지고, 그게 태에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그 태아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내가 마음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뇌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뇌를 만든다는 거지. 이런저런 마음을 내면은 이런저런 뇌가 만들어진다는 거. 거꾸로죠, 그죠? 내가 이런저런 뇌가 만들어지면 저런저런 마음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죠, 그죠? 마음이 뇌를 지배하고 내가 몸을 지배한다. 마음이 뇌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만드는데? 내가 만들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뭔지를 몰랐을 때 그냥 한 얘기라.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 이 얘기가 이 초기경, 붓다의 말의 기록인 초기경에 디가니까야라는 이 초기경에 나와요. 디가니까야의 대인연경이라는 데 보면은 그게 나오거든요. 어, 이, 안한다, 장자다, 그죠? 안한다여. 아르마리가 모태에 들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니까? 하는가? 아닙니다. 아르마리가 모태에 들어가갖고 정자 난자가 결합한 그 수정란에 결합해야지 정신물질이 생겨난다. 이게 태아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믿어지지가 않아. 나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 똑똑한 부처님이. 어쨌든 이게 있어. 이렇게 적혀 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과학으로 보면은 다 틀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 죽고 나면은 여러분들 마음 중에 아리아식이라는 식이 나와갖고 몸은 썩어져 나가는데 식은 빠져나가 있고 어디 못 가고 있다가 49일 동안 중류라 그런다, 그죠? 49일 동안 어디 못 가고 이렇게 있다가 누가 정자 난자 결합하는 데 있으면 내가 저기 들어가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좋은 데 찾아가라고 49제를 지내잖아요. 그죠? 좋은 데 찾아가라고 49제를 지내는데 예?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철원 교수님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은 이거 맞다고 해야 되나? 맞다고 해야 돼요. 예? 먼저 그런 거라 불교에서 보는 마음이니까. 그러고
자, 앞에 이거 뭐 그렇고, 홀로 다닌다. 마음은 하나씩 차례로 일어난다. 자, 이 말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를 일심찰나, 약해가지고 일찰나라 그러거든요. 이 일찰나가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75분의 1초. 그러니까 0.0013333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75분의 1초. 75분의 1초 만에 마음 한 개가 일어났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일어났다 사라지면 또 바로 이어가 또 마음의 한 개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음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지나가면서 뭐 하노? 마음이라는 거는 대상을 아는 거다. 그래. 이것이 레이저 포인터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레이저 포인트라고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17개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17번 막 그냥 마음에 지나가면서 이게 뭐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게 17찰나설이라. 이 불교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강의를 하는데 이것 진실이에요. 마음이, 한 개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곧바로 이어서 또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마음이 이어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수행이 깊게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보인다고 그래요. 나도 그건 상상이 안 가. 그렇지만은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말이 맞아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 토대에서 일어난다. 마음에 일어나는 토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형색을 보고 안다는 그 토대는 어디라고? 눈이라고. 귀로 소리를 들어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안다 할 때 소리를 아는 토대는 귀라고.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마음은 심장이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죠. 아직도 그 불교 스님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 이건 뭐 절대로 안 바꾸려고 그러니 믿으라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죠? 다음에 사람마다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는 건 내가 다르다는 거고. 사람마다 마음 다 다르죠. 그죠? 왜 다 다를까? 일란성 상동이라도, 그러니까 수정체가 한 개였는데, 이게 발달하는 과정 중에 두 개로 갈라져가 두 사람이 된 게 일란성 상동이거든요. 일란성 상동이는 유전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아는 미국에 가서 살았고, 동생은 한국에서 살고, 이러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 굉장히 다른 마음이 나오는 거라. 왜? 내가 달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보면은, 뇌를 만드는 거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나의 경험이 나의 뇌를 만드는 거라. 나의 경험이. 그 환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나의 환경이 나의 뇌를 만드는 거라. 여러분들은 각각 서로 다른, 여기 학생 어느 둘도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 없다, 그죠? 그래서 다 다른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뇌는 만들어지기를 태어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가 태어나는데, 뇌가 태어나는데, 거기에 내용이 쌓이는데, 그 내용이 쌓이는 거는 내가 경험한 내용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경주에서 살면은 경주 사람이 되는 거고, 서울서 살면은 서울 사람이 되는 거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서울 사람 마음, 경주 사람 마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밝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내고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나? 그렇게 돼요. 내가 자꾸 우울한 사람, 침울한 마음, 이렇게 어두운 마음을 내면은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길들일 수 있다. 방금 그게 마음을 길들이는 거죠. 그죠? 내가 자꾸 밝은 마음을 내면은 밝은 사람이 되는 거라. 밝은 마음이 되는 거라. 예,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게 수행이라 그러고, 수행은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는 게 수행이다. 번뇌를 떨치고 아름다운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게 수행인데, 그래서 그거를 마음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마음 성령. 이쁜이 성령 하나, 눈 뭐 이렇게 하고, 코도 보톡 세우고 이래 하나, 그죠? 마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라. 왜? 마음이 뇌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뇌라는 걸 물질을 바꾸면 되잖아. 그럼 뇌도 마음도 이렇게 성령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거를 마음 운동이라 그러고 수행이라 불교에서는 수행이라 그러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는 명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명상이라는 게 내 마음 다스리는 거잖아. 마음 이렇게,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에서부터 행복한 마음 쪽으로 바꾸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다 마음 운동이라 그러고 뭐 이거를 외과적으로 보면은 마음 성령이다. 그렇게 보면은 됩니다. 자, 다 반복했던 겁니다. 보고. 자, 운동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웃을 때, 막 입이 이렇게 막 웃고 막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런다. 그죠? 굉장히 즐거우면은 근육의 움직임, 근육의 활동을 운동이라 그래요. 그 운동은 마음이 없으면은 운동이 일어날까요? 운동이 없으면 마음이 안 일어나요. 내가 걸어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운동이 일어나죠. 그죠? 서려는 마음이 있어야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다리를, 뒷다리를 쑥쑥 내민다는 것은 운동인데,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일 따름이죠. 그죠? 그래서 운동은 근육의 움직임은 나의 마음의 표현일 따름이에요. 내가 밥을 먹을 때 음식을 씹는다. 이 씹는 거는 내가 먹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따름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마음이다 하면 좀 뭐 거시기 하지만은 마음에 속하는 거다. 마음의 표현이다. 그래서 마음에 속하는 걸 속성이라 그래요. 뭐에 속하는 것. 경주에 속하는 것. 그래, 경주의 속성은 뭐냐? 요, 뭐, 불국사도 있고, 동국대 YG 캠퍼스도 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경주의 속성이거든요. 마음의 속성 중에 운동도 마음의 속성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활성을 하면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운동이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됩니다. 자, 이철원 교수님 슬라이드인데 이게 얻은 걸까? 이 교수님이 얻은 거라 그러셨어요. 이건 아니라 그랬을 거고. 이걸까? 이거라 그랬죠, 아마도. 아마도 이거라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범주의 마음도 있다. 불교 공부한 사람들 다 적합니다. 특히 대승불교 하는 사람들요. 특히 티베트 불교 하는 사람들. 내가 서울에 그 대학원, 선악과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음은 내가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막 펄쩍펄쩍 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다고. 교수님 왜 다 아느냐고. 예, 내가 안 만드는 마음도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배우는데, 교수님 그거 모르지 않느냐 이럽니다. 뭐, 그것은 내가 반발 못해요. 그건 종교적으로 해결하라 그러죠. 예. 귀신. 귀신은 마음이 아니에요. 신, 영. 영은, 영혼. 영혼은 마음이 아니에요. 좀 어렵죠, 그죠? 이리다 가면 어렵습니다. 영혼이 있다고 봐요.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사람 들어.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 어. 자신 있게 들어봐. 뭐 누가 뭐 틀렸다 안 그러니까. 특히 크리스찬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죠, 그죠?
있다고 믿습니다. 신이 있다 그러고. 자, 그거는 뭐 종교에서 얘기 듣도록 하고요. 나는 이거로 봅니다.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마음하고 뇌하고는. 귀신. 귀신은 내가 만들어내고 그 귀신한테 내가 홀리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뭐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신 마찬가지. 내가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한테 내가 지배를 당한다. 이게 종교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알아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달라이 라마 존자가 이 수행을 내과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한 기폭제입니다. 이 달라이 라마가 굉장히 과학에 관심이, 호기심이 많고, 특히 내 마음 이런 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뇌과학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티베트 승려들의 뇌, 마음을 뇌로 한번 측정해 보고 싶다 하니까 하라 그럽니다. 달라이 라마 존자가 하라고 그러니까 티베트 승려들이 실험에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뇌과학적 연구가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명상하는 뇌를 또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연구가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게 결국은 명상의 뇌를 연구하게 된 건데, 기폭제는 달라이 라마 존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뇌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에 왔느냐고 물으니까 달라이 라마 존자가 이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뇌과학자들한테 물으니까 마음이 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달라이 라마 존자가 마음이 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마음이 뇌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마음이 뇌를 만든다. 뇌가 마음을 만들고. 그런데 이게 없이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시작이 될까요, 이거? 마음이 어디서 툭 떨어져 나와가지고, 없던 마음에서 툭 생겨가지고, 이게 나의 뇌를 만들까요? 이렇게는 아니죠, 그죠?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질문하는 거죠, 그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아주 골치 아픈 질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죠? 그거는 어느 순간에 닭이 툭 튀어나가 알을 낳았느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알이 툭 튀어나가 계란이 됐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질문이에요? 아니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라. 이것도 꼭 그런 질문하고 비슷해. 이 마음이라는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뇌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음 결국 내가 만든 건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아름다운 마음이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잘 못 만드는 거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어느 쪽이 좋아요? 뭐 그저 긍정적인 쪽으로 마음을 만들어내면 좋겠죠. 그죠? 그게 이제 천성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은 좋겠는데 천성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름다운 마음, 밝은 마음을 만드는 쪽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상황에도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내면은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내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마음을 한번 볼 수가 있을까? 이제 내가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뇌가 어떤 뇌 부위가 활성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이 뇌파, 이 기능성 MRI, 그다음 페트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페트나 MRI 같은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20억, 30억, 50억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로 뇌의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페트는 들어왔습니다. 근래에 한수원 도움 받아가지고. MRI는, fMRI는 아직 없습니다. MRI는 있는데, 이 펑셔널 MRI는 없어요. 일산에도 없어요. 일산에도 없는 걸로 알고. EEG는 있고, HRB는 있습니다. 값이 싸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3천만 원대, 이거는 HRB 같은 거는 뭐 몇십만 원대 하면 좋은 거 사고 하니까. 네, 하면은, 요 근래에는 이제 광유전이라는 방법이 이게 나왔다는 거고, 이게 다 내 활성을 보는 거죠. 그죠? 즉, 마음을 보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봅니다.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요 귀에 꼽아놓은 이게 센서인데, 맥박 센서입니다. 맥박 센서를 가지고 나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내 마음 측정한 겁니다. 내 명상한 지 나는 벌써 6년째 되는데, 명상을 하기 전에는 요 맥박 한번 봅니다. 내 맥박이에요. 이제 맥박이 이게 빨리 뛰느냐, 천천히 뛰느냐를 보여주는 게 이게 앞뒤의 옆판알입니다. 앞에는 무슨 무시를 하고, 그래서 이 고르게 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맥박이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뛰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평균 75분당 1분에 75가 요선이라. 예, 조금 65로 천천히 뛰는 거고 이러다 좀 빨리 뛰다가 천천히 뛰다가 이러거든요. 예, 빨리 뛰다, 천천히 뛰다, 빨리 뛰다, 천천히 뛰다 이럽니다. 이게 교감신경이 작동하면은 빨리 뛰게 되고,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천천히 뛰게 되고, 교감, 부교감, 교감, 부교감 이렇게 돼요.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지금 나의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다, 중립적인 마음이다, 불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명상하기 전에 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명상하기 전에도 내가 이제 내 맥박을 재서 나의 마음을 측정해 보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그래도 안정된 상태로 지금 이미 만들어져가 있어. 내 마음 성령을 해갖고 나의 마음을 어느 정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명상을 하게 되면 한번 봐요. 이게 명상 전이거든요. 명상에 딱 들어가면은 이 패턴이 달라집니다. 자, 맥박이 밑에 보여주고, 이게 1분당 몇 번 뛰는가를 계산을 해서 위에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여기서 시작하죠. 그죠? 아까는 여기 불안한 마음이 시작했는데, 명상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벌써. 그죠? 굉장히 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정도면 굉장히 고른 거예요. 이 패턴이 명상하고 있을 때 하고, 하기 전하고 다르죠. 그죠? 금세 안정된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고 있을 때는 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명상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이 심박 변이도라 그래요. 심박 변이도. 심박 변이도로 나의 명상, 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런 건 뭐 좀 어려우니까 넘어갑니다. 이런 용어들은. 관심 있으면 뭐 AI한테 안 물어봐요. 설명 잘 해줍니다. 자, 어쨌든 마음을 성령할 수가 있다. 맥박을 봤는데 이거를 마음으로 설명을 했다. 그죠? 보는 거는 지금 측정하는 거는 맥박인데 마음을 잘 대변하니까 그러니까 심장의 활동이
마음을 잘 대변하니까 심장 활동으로 마음을 본 거예요. 뇌 활성, 마음을 심장 활성으로 본 거다. 심장 활성이 뇌 활성 대신 이렇게 뇌를 측정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우니까 뇌를 뭐 이렇게 실험적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fMRI나 PET나 이런 거 20억, 50억짜리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봐요? 그렇지만은 맥박은 금방 잴 수가 있으니까 맥박을 재서 뇌활성을 본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PET로 찍은 뇌 사진이고 이건 fMRI 사진이고 그런데 말 들을 때 패턴이 이렇고 볼 때 뒤쪽에서 본다 그랬다 그죠? 볼 때 이 뇌활성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생각할 때, 말할 때 운동 영역이고 생각 영역이고 시각 영역이고 청각 영역이고 그래요. 들을 때는 이 부위가 활성하고 볼 때는 시각 영역, 운동할 때 말할 때는 운동 영역, 생각할 때는 생각 영역에 뇌가 활성을 한다. 그러니까 뇌 활성을 직접 보는 거죠. fMRI는 더 정확하게 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죠. 아주 작은 부위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보면은 즐거울 때, 놀랬을 때, 공포, 그다음에 화났을 때, 슬플 때, 중립적일 때, 각 활성되는 뇌 부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겁다, 해피라는 거가 뇌 활성으로 보면은 이런 부위들이 활성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해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새드는 이런 거. 넘어갑니다. 가까이 다 봤고요. 그래서 마음은 뇌 활성이다. 뇌 활성이 일어나면 마음이 일어난다. 뇌 활성이라는 것은 신경회로의 활성이다. 뇌에 신경회로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정구의 활성이 빛이다. 빛은 정구의 활성이다. 자,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이 뇌라고 보면은 뇌에 신경회로가 있고 정구에 코일이 있는데 전기가 흐르면은 빛이 난다. 그죠? 이 빛이 마음에 해당되는 거다. 뇌에 회로가 있고 회로가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은 마음이라는 게 안 생긴다. 전기가 흘러야지 마음이 생긴다. 내가 활성을 가져야만 마음이 생긴다. 자, 반드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체화된 마음. 예, 그래서 추상적으로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마음을 이제 여태까지 내가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을 물질로 본다. 마음이 생기면은 그 마음이 물질화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경험하면은 이런저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어난 이런저런 마음이 내 뇌에 물질화 된다. 그걸 우리가 기억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뇌에 기억이 생긴다. 그거를 물질화 된다.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뇌의 어떤 뭐로 만들어지는 건데 뇌의 회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없던 회로가 없던 회로가 새로 생성되는 게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졌던 회로가 없어지면은 망각이고 그래서 경험을 하면은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이 내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질화된다. 그거를 체화된다 그래요. 체화. 몸이 된다. 물질이 된다. 몸을 입는다. 마음이 몸을 입는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하는데, 요 두 번째 슬라이드 조금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마음하고 뇌하고를 설명할 때가 개념을 설명하는 게 어려웠지. 지금부터는 쉽습니다. 참고는 또 이제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고 있고, 체화된 마음, 마음이 물질로 되었다. 물질화된 마음이다. 몸을 입은 마음이다. 나투다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신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건 나투다라 그래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놔두다 그래요.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때,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보살이었을 때, 부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놔두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놔두다. 인간으로 나타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마음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 몸을 입고 나타났다. 그런 얘기. 자, 우리 집입니다. 아파트인데, 요,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이걸 참깨라 그러고, 예, 설이라 그러는데, 얘는 이제 막 사람으로 치면 아마 80이쯤 됐을 거예요. 뭐 관절 좀 도는 것 같고, 얘는 이제 한 25살 정도 되는 활발한 얘가 얘 젊어서 그런지 자꾸 건드립니다. 참 재밌어요.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들 장난치고 노는 게 아직 이렇게 귀여운지. 이래 있는데 얘가 자꾸 다 찝찝해요. 이렇게 건드려. 네, 자꾸 이렇게 건드려요. 실제로 둘이 싸움 붙으면 얘가 지거든요. 근데 자꾸 얘는 피곤해서 그런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자꾸 건드려, 참깨가. 여기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참깨는 우리 어머니하고 모시고 사는데, 절대 우리 어머니한테 안 가요. 보면 피해버려요. 왜냐하면, 한 대 맞았거든. 한 대 맞아서 왜가 맞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맞고부터는 절대 우리 어머니 보이기만 하면 도망가 버려요. 왜? 맞았는 게 그 마음이 체화되어가지고 남아있거든. 우리 할머니만 보면, 어머니만 보면은 그 회로가 활성화되는 거라. 어이구, 또 맞겠네 하고 도망가 보는. 서리는 내한테 붙어 살아. 얘는 뭐 내 공부하면 책상 위에 아가 있고, 내가 일로 가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가면 저리 따라오고. 내가 좋은 모양이라, 서리는.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은,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은, 이 현관문, 이 따는 소리만 들어도 내가 난 줄 아는 모양이라. 내가 없을 때는 주로 우리 어머니한테 가가 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은 막 확 뛰어나온대. 우리 어머니 말씀. 나는 자기한테 이제 좋은 그런 마음이 지한테는 체화돼 가지고 있겠지. 체화됐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안 넘어갑니다. 내가 공부할 때 보면 컴퓨터 책상에 니어가 이러고 있어요. 예. 이제 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안 됐어. 좀 있으면 아마 치매 올 거예요. 이거 참, 이거 한번 봅니다. 우리 외손자거든요. 이제 4살 됐는데, 3살 돼. 이렇게 지금 내에 체화된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가 이제 마음을 계속 체화돼 가거든요. 이제 살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소아과 가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맞는 거 어쨌든 무섭고 아프잖아요. 그죠? 그게 경험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체화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데리고, 야, 노아야, 병원 가자.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와요. 따라가 병원까지 잘 들어가. 안에 들어가면 또 놀이기구도 있고 잘 놀잖아요. 놀다가 간호사가 노아야 하면은, 그때, 가서 들어가면,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으아! 왜 울까요? 그 전에 한번 주사 맞고 아파가 울어봤던 그 마음이 체화대가 남아있는 거라. 그걸 수술실이 아니라 하여 뭐 진료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회로들이 다시 확 활성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프다는 게 다시 기억에 또 올라오고 그래서 막 우는 거라. 자, 요 마음이 형성되는 과정하고 마음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뇌의 체화가 되고 그 체화된 신경회로가 다시 활성화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환경하고 비슷한 환경에 가면은
그 신경회로들이, 체화되었던 신경회로들이 다시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무엇으로 체화되는 거예요? 보이나? 안 보이나? 마음이 어디에 무엇으로 체화됐는가? 그 다음에 그 체화된 물질을 활성을 유도하는 것은 뭔가? 자, 마음은 뇌의 신경회로로 체화가 되고, 그 체화된 회로의 활성을 유도하는 것은 그거하고 비슷한 자극이겠죠, 그죠? 자, 체화됐다는 게 그런 뜻이고, 마음이 신경세포의 활성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일어나면은 신경회로로 체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회로가 다시 활성을 가지면은 그 마음이 떠오른다. 이게 마음이 떠오르는 거를 창발한다. 이렇게. 마음이 창발된다. 그러니까 이게 뇌거든요. 뇌에 대뇌고, 그 시상이고, 뭐 이렇게 척수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뇌가 신경회로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회로가 마음이 체화된 물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떤 회로가 활성화되면은 그 회로가 갖는 마음이 떠오른다, 창발된다. 체화되는 거를 나중에 불교학자들이, 그 스님들이 혼습된다는 말을 썼습니다. 나중에 강의 후반부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참고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신경회로가 다 체화된 마음이다. 뇌는 신경회로로 꽉 차 있고 그 신경회로가 체화된 마음들이다. 마음은 뇌에 있고 마음은 뇌로 물질화되어 가지고 있다. 마음이 뇌로 체화되어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경회로로 체화되어 가지고 있다. 이 신경회로가 활성화되면은 마음이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하고 몸하고 관계, 심신문제거든요. 마음하고 몸하고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뇌라고 보고요. 뇌라는 게 속성이 두 가지다. 속성이 두 가지다. 하나는 물질이라는 속성이 있고, 하나는 이 물질의 활성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온, 창발돼 나온, 떠오른 마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속성, 마음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이걸 잘 몰랐을 때는 그 이원론을 주장했죠. 그죠? 마음과 몸의 이원론. 몸은 몸이고 마음은 따로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 이원론이라 그래요.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이원론을 주장했잖아요. 아, 마음이 뇌라는 얘기도 안 했고 몸이고 몸은 몸이고 마음은 여기 따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몸은 죽어도 이 마음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있긴 한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다고? 몸에서 나왔다고. 몸의 활성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